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구과학을 손으로 풀어 설명하는 손쓰는 지구과학입니다. 저는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했고, 지구과학 개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저 또한 그러한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여기 이 수능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항 풀이를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각 단원에 나오는 소재를 소개한 후에 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항 중간중간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풀이 후 설명을 듣거나 더 좋은 설명을 공유하는 등의 자유롭게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처음이라서 좀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남겨주세요. 자, 그럼 테마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은 지구의 탄생과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소재들이 주로 다루게 되냐면요. 자, 먼저 태양계의 형성, 자, 그리고 지구의 형성, 태양계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지구에 남아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방출되는지 지각 연료량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파를 배우게 되고요. 이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낸 지구의 층산 구조를 배우고, 이 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항은 누가 봐도 지진파 문항이죠. 표는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P파가 관측소 ABC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그림은 각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진의 진앙은 지점 기획과 니은 중 하나이며 S파의 속도는 3km/s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P파가 ABC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P파가 관측소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진 원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진 원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면 A가 가장 멀고요. A가 가장 멀고, 그 다음 C가 그 다음 멀고, B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기획과 니은 중에 하나가 진앙인데 진원 깊이가 0m래요. 그러면 진앙이 곧 진원임을 알 수 있죠. 그럼 기획과 니은 중 하나가 진원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진원이 기획이라면, 자,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C가 제일 멀나요? C가 제일 멀고, 그 다음 A, 그 다음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니은이라면, 이게 기획이라면, 이게 니은, 자, 니은이라면 A가 가장 머네요. A가 가장 멀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순서로 진원거리가 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부합되는 거는 뭐예요? 진원이 니은에 위치해 있을 때이죠. 그래서 진원은 니은, 즉 진앙은 니은에 위치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P8 속도는 5km/s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활용해야죠. 이거 20km. 자, 여기가 진원이에요. 진원으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B에서 진원 거리가 20km라고 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B에서 P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P파의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시간, 4초분의 거리 20km에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P파 속도 5km/s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C에서 PSC는 4초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C에서 PSC, 자, 우선은 C에서 P파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P파의 속도는 5km/s예요. 그러면 C의 진원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C의 진원거리는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시간 5초예요. 5초 곱하기
시간 6초예요. 6초 곱하기 속력 5죠? 그러면 30k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를 S파가 가면은 몇 초 걸려요? S파의 속도가 3km/s잖아요. 그러면 S파가 가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속력 3분의 30 해서 10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S파는 10초 걸리고, 그리고 P파는 6초 걸리죠? 그러면 PSC는 S파의 도달 시각에서 P파의 도달 시각을 뺀 거잖아요. 그럼 10초에서 6을 빼면 4초가 되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물골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진파에 해당되는 소재죠. 표는 관측소 ABC에서 관측한 어느 지진의 PSC를 그림은 각 관측소의 위치와 A의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진의 진앙은 지점 기울과 니은 중 하나이며 P파의 속도는 8km/s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원거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는요 PSC로 PSC도 마찬가지로 진원거리에 비례하는 수치죠. 그러면 진원거리가 A가 가장 멀고 B랑 C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원을 반지름으로 해서 그린 원이요, A가 가장 길고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B가 작죠. B가 작은데 B랑 C가 같아야 돼요. 그럼 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B랑 C랑 반지름이 같은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진앙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진앙의 위치 관계.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세 개의 호라고 하나요, 이거? 세 개의 현이라고 하나요? 세 개의 현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진앙이 위치한 지점이죠. 제가 약간 삐뚤게 그려서 차이가 좀 있으나 하여튼 이 지점이 진앙이 위치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앙은 그래서 기역에 위치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S파의 속도는 4km/s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P파의 속도가 8km/s라고 하네요. A를 봐보겠습니다. A에서 PSC가 30초예요. 그랬을 때 P파의 도달 시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P파 도달 시각. 자, 8km/s의 속력으로 240km로 주행하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8분의 240이죠. 시간은 8분의 240 해서 30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PSC가 30초니까 S파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60초가 되어야지 PSC가 30초가 나오겠죠. 60에서 30 빼서 3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240km를 주행하는데 S파가 주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60초예요. 그러면 S파의 속력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60초분의 거리 240.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4km/s가 되겠네요. 그럼 S파의 속도 4 맞는 선지. B에서 지난 거리는 160보다 작다라고 하네요. 우선 진 원거리부터 구해봅시다. 자, 진원거리부터 구해볼게요. 자, B에서의 진원거리는 자, 여러분 PSC에다가 P파 속도, X파 속도 곱한 거, P파 속도, S파 속도 뺀 거, 이거 하면 뒤에 B의 진원거리 나오겠죠. 자, 우리 속도 다 알고 있고 PSC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자, B에서 PSC 20초죠. 20 곱하기, 자, P파 속도 8이었죠. 8. 그리고 S파 속도 4였죠. 자, P파 속도 8, S파 속도 4. 이거를 하면요, 자, 이 값이 8이에요. 그리고 8이 16, 160km죠. 자, 진원 깊이가 10km라고 해요. 그러면 진원 거리가 160km이기 때문에 진앙까지의 거리는 이거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왜 그러냐고요? 자, 이게 B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그린 반구라고 합시다. 반구.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이 160km예요. 160km. 그리고 여기에 진앙이 있다고 해볼게요. 진앙. 그러면 진원은 여기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도 160km예요. 반지름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거리는요 160보다는 당연히 짧은 거리가 되겠죠. 10km. 자, 여러분 이 거리는요 160보다는 짧은 거리가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자, 그래서 160보다는 작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진앙의 위치 결정법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진앙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3개를 그려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A에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 약간 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진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표면에 있는 점들 중, 자, 이 구의 표면들 중 하나가 진원이에요. 아직 어딘지 몰라요. 이 구의 표면, 이 구 전체 표면 중 하나가 진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도입했어요. B도 이렇게 그리면, 자, 좀 잘 그려볼게요. 자, B도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와 B의 구의 표면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좀 그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골짜기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 있거든요. 이렇게 이 골짜기 부분,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골짜기처럼 들어간 부분, 이 부분, 이 선에서 이 선들에 위치한 점들 중 하나가 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표면이 만나는 선들 중 하나가 진원이에요. 자, 아직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C까지 하나 더 그립니다. C까지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C의 진원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ABC의 구의 표면들이 만나는 한 지점이 나올 거예요. 한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진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구의 표면이 하나로 만나는 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엎어본다고 생각해서 엎어본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볼록 하잖아요. 이 볼록한 부분에 이 중심, 가장 그 아래로 약간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골짜기가 만나는 이 부분에 진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냐면요, A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B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C에서도 진원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 사이에 이 아까 골짜기 말한 거 있죠. A와 B가 만나는 골짜기. 이 골짜기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현으로 나타나요. 현으로. 이런 골짜기, 여기 이 골짜기가 현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 골짜기도 현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골짜기도 이렇게 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들이요 그 세 개의 골짜기들이 만나는 한 지점이에요. 얘를 이 컵을 엎었을 때 세 개의 골짜기들이 만나는 한 지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원래는 여기서 진원이잖아요. 근데 진원에서 연직 위에 지표에 위치한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진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러면 C만 좀 따로 떼어 볼게요. C만 따로 떼어와서 여기에 C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진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이잖아요. 이게 진원거리요. 진원거리.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 부분을 자르면 반원이 되겠죠. 반원이 되고, 여기가 진앙이고 여기는 진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진원의 깊이가 돼요.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통해서 진앙의 위치를 찾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원의 깊이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자, 얘는 태양계 형성 과정의 소재라고 봐야겠죠. 자, 태양계 형성은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태양계 성운의 성운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성운 근처에 있는 어떤 초신성 폭발 현상 때문에 그 파동이 태양계 성운에 정해져서 태양계 성운 내에서 약간의 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밀도 차이 때문에 태양계 성운이 약간의 수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여 결국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태양계는 응축, 집적, 분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져요. 응축이 바로 이거예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 왜 수축한다고요? 태양계 성운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초유선 폭발이 이렇게 빡빡빡빡 일어나서 이 파동이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으로 인해서 태양계 성운 내에서 약간의 밀도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뭐 이런 약간 선팔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밀도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밀도 높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수축하게 되면서 나선팔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축되는 거예요. 응축. 그리고 중심부도 계속 응축돼서 거대한 가스 덩어리, 태양이 될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 원시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 원반부에서는요, 그 뭉쳐있는 부분이죠. 성운이 뭉쳐있는 부분. 아까 이 나선말 그렸죠? 성운이 뭉쳐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그 미행성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또 행성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집적이라고 해요. 집적. 모을집, 쌓을적. 그러니까 미행성체들이 붙는다. 부어서 계속 쌓여져서 거대한 행성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분화는 이제 나중에 태양과 가까운 부분은 지구형 행성으로 남게 되고 먼 부분은 목성형 행성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지구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화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항을 풀이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제 가볼게요. A에서 태양계 성운의 주요 구성 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라고 했네요. 자, 태양계 성운의 주요 구성 성분 수소와 헬륨 맞는 선지죠?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B에서는 물질들이 태양계 성운의 중심으로 모였다. 이거 맞나요? 태양의 성분의 중심으로 그렇죠. 응축되면서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맞는 선지. 중심부의 밀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중심부의 밀도, 응축이 점차 일어나면서 결국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밀도는요, 점점 밀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A에서 C에서보다 작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지구의 형성 과정이죠. 지구의 형성이라는 소재에 해당됩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구의 진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 후에 좀 무거운 철이나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으면서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규산염 물질들은 떠올라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지구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구 표면의 온도는 가가 다보다 높다. 자, 지구가 점점 식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가 다보다 온도가 더 높아야겠죠. 기억 맞는 선지. 중심부의 밀도는 나가 가보다 작다. 자, 중심의 밀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중심의 밀도네요. 자, 밀도는 당연히 가에서는 규산화 물질과 철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나에서는요, 핵으로 철과 니켈 성분이 가라앉았어요.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다 보니까 밀도가 나에서 커졌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는 거죠. 네. 네, 중심부의 밀도를 중심부의 온도로 잘못 봤네요. 자, 중심 밀도는 그래서 이렇게 나가 가보다 컸습니다. 미행성체의 충돌은 가가 다보다 적었다.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지구의 반지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갈수록 미행성체의 충돌은 좀 잦아들어요. 왜냐하면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해서 다른 행성을 이루기도 했고 남아있는 미행성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미행성체의 충돌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다보다 미행성체의 충돌은 많았죠.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3번, 이것도 지구의 형성 과정에 포함되네요. 그림은 지구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구 환경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오존층과 자기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 뭐예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 자기권이죠.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지구와 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겠지만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볼게요. A는 자기권이다. 맞나요? 네, 맞아요. B가 형성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자, B,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루리아기에 육상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응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기역시기에는 바다가 존재하였다. 자, 여러분, 바다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바다가 존재했죠. 그래서 기역시기에는 바다가 존재하였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가볼게요. 얘도 지구의 형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지구 형성 중 대기권의 형성이 되겠네요. 그림은 지구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체, 기역, 니은, 디귿의 분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쭉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이 디귿 뭐예요? 산소예요. 그 광합성 생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어들어요?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도 그냥 기호로 쓸게요. 자, 기억은요, 개수 일정이요. 일정한 건 뭐예요? 질소죠. 자, 여기까지 분석 끝났고 선지 봅시다. 기억은 질소이다. 맞는 선지네요. 생명체의 광합성으로 디귿은 증가하였다. 너무 맞는 선지죠. 현재 대기 중의 분합은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 자, 이거는 눈이 달리는지 판별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만 하면 돼요. 현재 대기 중 분합. 자, 니은 이 정도, 디귿 이 정도. 니은 디귿보다 낮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표는 암석 1kg당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 열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화강암과 현무암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A는 화강암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특이하게 SiO2 함량이 높을수록, SiO2 함량이 높을수록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많아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SiO2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그러니까 SiO4 삼연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요, 뭔가 이렇게 생긴 구조들 안에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 안에 잘 포함이 된대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잘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SiO4 삼연체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SiO2 함량이 높을수록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과 현무암 중에 SiO2 함량이 높은 암석은 뭐예요? 화강암이죠. 그래서 화강암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요, 얘네들이 다 방사성 원소인데 방사성 원소가 A에서 유독 많아요. 그래서 A가 화강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는요 현무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A는 화강암이다. 맞네요.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B이다. 해양지각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B이다. 이것도 맞는 선지. 암석 1kg당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 열량은 A가 B보다 적다. 자, 1kg당 방출 열량 다 더하면 되겠죠? 누가 봐도 A가 훨씬 많겠죠? A가 B보다 적다. 아니죠. 답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거 지각 연료량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5번도 제가 했나요? 5번도 지각 연료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전 세계 지각 연료량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는 어느 해양에서 해양지각의 나이에 따른 지각 연료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각 연료량은요,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 연료량이 이렇게 적어져요. 자, 그리고 지각 연료량은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지각 연료량은 열 전도도 K, 열 전도도에다가 깊이 변화분의 온도 변화. 자, 이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온도 경사라고 하거든요. 지운 구배율.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변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열 전도율.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경사가, 이거 온도 깊이라고 하면 온도 경사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크면 클수록 지각 연료량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TMI로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각 연료량은 이제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 연료량은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공식인데요. 연령이 지각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각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 연료량이 적고, 그리고 지각 변동률이 클수록,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좀 활발할수록 지각 연료량이 높습니다. 자,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 연료량이 적은 이유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여러분들도 지구와 원에서 배웠다시피, 자 보세요, 모원소가 붕괴돼서 자원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점점점 방사성 원소가 100%가 있다가 점점 자원소로 변하게 되죠. 자원소로 변하다가 이렇게 50% 절반된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반감기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반감기도 똑같죠. 다음 반감기도 같은 시기 동안 절반이 이렇게 깎입니다. 반감기를 T라고 할게요. 얘도 T입니다. T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요, 이만큼에 해당되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돼서 방출됐어요. 그 다음 시기에는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에 해당되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돼서
열로 방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분기되는 방사선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같은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각의 열량이 많을수록 이렇게 지각 열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두시라고 좀 TMI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볼게요. 지각 열량은 A점이 C 지점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보면 되죠. A는 약간 거목해요. C는 하얘요. 하얄수록 지각 열량이 작죠? 그럼 A가 C보다 그쵸 크겠네요. 기억 맞고. B 지점은 판의 수렴형 연계에 위치한다. 자, 그런가요? B 지점은 지각 열량이 너무 높잖아요. 판의 수렴형 연계는 지각 열량이 작아요. 왜냐하면 열이 잘 안 올라와요. 멘틀대로의 하강부에 위치하죠. 열이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각 열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각 열량이 증가한다. 아까 했었죠?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 열량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지각 열량은 증가한다. 아니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이거 드디어 지진파로 왔네요. 다음은 지진파의 전파 모습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읍과 니은은 각각 P파, S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P파는 종파죠. 그러니까 이동 방향과 파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P파, 그 기역은 P파죠. 자, 니은을 보면 구불구불하죠. 그러니까 파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S파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역은 종파야. 맞는 건가요? 그렇죠. 맞죠. P파는 종파죠. S파는 횡파고. 지진파의 속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빨라. 자, 지진파의 속도는 P파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빨라. 이거 맞는 현재가 되겠죠. 니은은 액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해. 자, 여러분, 니은 S파는요 액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A,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TMI로 P파와 S파의 속도 공식을 좀 말씀드리면, P파는 속도 공식이 이렇게 된대요. P파는 루트 매질의 밀도분의 강성률, 단단한 정도, 얼마나 단단한 곳을 지났는지 단단한 정도 더하기 3분의 4 뮤, 이거 최적 탄성률이라고 해서 최적,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이 보면은 P파 보세요. 매질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하죠. 최적 탄성률이 좋다는 겁니다. S파 볼게요. 매질의 크기가 어때요? 이 검정색 이 크기가 어때요? 다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최적 탄성률이 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파는 이렇게 되고요. S파는요 최적 탄성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최적 탄성률이 거의, 지금 매질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최적 탄성률 얘가 0이기 때문에 S파는요 단순히 루트 로우분의 강성률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밀도가 높을수록 P파나 S파나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이 관계식으로 보면 밀도가 높을수록 P파 속도가 S파나 P파의 속도가 느린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 밀도가 커지면요, 얘네들 이 최적 탄성률이나 아니면 이 강성률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S파 속도를 볼게요. S파 속도에서 만약에 K가 0이라면, 그러니까 강성률이 0이라면, 강성률이 0이라는 건요 단단한 정도가 0이란 거예요. 단단한 정도가 0인 곳, 액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액체 상태라면 K가 0이 되면서 S파의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파는요 액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 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네, TMI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지구 단면의 어느 지진의 진앙 위치와 진앙으로부터의 각거리 및 관측소 A와 B의 위치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진파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지진파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지구의 층상 구조를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103도, 142도, 110도 이 숫자를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진앙에서 지진파를 쐈을 때, 잘못 그렸네요. 자, 지진파를 썼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외핵에서 거의 반사듯이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에서 좀 굴절되고 내액을 맞고 이 부분에 110도 부근에서 약한 피파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액을 좀 통과하면서 142도 여기에 피파가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파가 그냥 직방으로 쭉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피파와 에스파가 모두 도달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피파와 에스파가 모두 도달하지 않는데 진앙 각거리 110도 부근에서는요, 약한 피파가 그래도 관측은 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내핵 때문에. 내핵에서 약간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피파, 에스파 모두 관측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드디어 피파가 계속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에스파는 관측이 안 돼요. 왜냐? 자, 왜 에스파는 관측 안 돼요? 외액을 통과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에스파는 관측이 안 됩니다. 외액은 액체 상태니까 액체 상태를 통과할 수 없죠, 에스파는. 자, 그래서 이 숫자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3, 110, 142 이렇게요. 자, 볼게요. A에는 편파가 도착하지 않는다. A에는 누가 봐도 도달하겠죠. 표현파에는 뭐 레일리파, 러브파가 있는데요. A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린 선지고. 자, B에서는 S파가 관측되지 않는다. 그런가요? 자, B 103도와 142도 사이에 있죠. 여기서는 S파, B파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S파 관측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한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는, 자, 상태가 다르죠. 외핵은 액체, 멘틀은 고체이기 때문에 우선 S파의 속도가 0이 되고요. 그리고 P파의 속도도 보세요. 이 K값, 강속률, 단단 정도 0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 급격히 변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얘도 지진파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진의 주시곡선을 나는 이 지진을 관측한 관측소 A의 지진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이해는 각각 P파, S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P파, S파 도착시간 차이가 4분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PSC가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억이 P파인지 니은이 S파인지 모르는데요. 가장 먼저 도달하는 P파가 뭐예요? 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지진파가 뭐예요? 답을 말해버렸네. 자, P파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P파가 되고요. 기억, 그 다음을 도달하는 기억이 S파가 됩니다. 그래서 PSC는 4분이라고 했으니까 P파, S파 사이의 간격이 4분인 걸 찾으면 돼요. 여기는 4분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딱 4분이죠. 그게 해당되는 진앙거리가 3000km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3000km, 진앙거리 3000km에 해당되는 지진파임을 알 수 있죠. 자, 볼게요. 기억은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한. 자, 이거 무슨 지진파예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한 거. 횡파, 그러니까 S파죠.
기억은 S파냐? 묻고 있어요. 기억은 S파예요? 네, 맞아요. 자, 나에서 지인파의 진폭은 P파가 S파보다 크다. 맞나요? 자, 나에서 진폭, P파, 진폭 얼마 안 되죠? S파, 진폭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P파가 S파보다 작습니다. 이건 틀린 선지. A의 지난 거리는 약 3,000km. 아까 구해놨죠? 3,000km. 네, 맞는 선지입니다. 답 기억 디귿 4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0번. 자, 10번은 여기서부터 지구의 층상 구조가 되겠네요. 진입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지구 내부의 깊이에 따른 진입파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서는요, 가와 나 사이에서 속도가 어때요? S파는 일단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액체 상태에 있구나. 자, 지구의 층상 구조 중에 액체 상태인 구역이 뭐예요? 외핵이죠. 그래서 나는 외핵이고요. 가는 멘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하고 가볼게요. A 영역, 여기요. A 영역, 지지바 속도 자료를 통해 영향권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자, 지표 부근의 지지바 속도 자료에서 저속도층이란 게 있어요. 속도, 이거 깊이, 속도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속도층이라고 하는데, 연약권 자체가 약간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부분 용융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성률이 작아서,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가 작아서, 아까 공식 있죠? 단단한 정도가 작아서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저속도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지표 부근, 이걸 통해서 지마 속도 자료를 통해서 영향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의 구성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나의 구성 물질 외액이잖아요. 외액은 액체 상태, 맞는 선지죠. 깊이에 따른 P파의 평균 속도 변화율은 나보다 가에서 크다. 이거는 자료 분석인가요? 가에서 이렇게 변하죠? 나에서 이 정도밖에 안 변합니다. 그러면 가가 더 크네요. 나보다 가에서 크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5번으로 처리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지구 내부 연구 방법을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시추와 포회감 분석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구 내부 연구 방법인데 지구의 층상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구 내부 연구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탐사, 간접 탐사. 자, 직접 탐사는 뭔가 사람이 만져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직접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물질을 채취하거나 만지는 거죠. 아니면 멘틀 포획감,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 지표로 분출했을 때 그것을 만져서 연구하거나, 직접은 약간 사람이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멘틀 포획감 분석 아니면 시추 방법이 직접 탐사에 해당되고요. 간접 탐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거. 지진파 탐사 아니면 지구 내부 환경을 구축한 고온고압 실험 등등이 간접 탐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연구 방법 A. 자, 직접 나왔죠. 직접 내부 시료를 직접 채취한대요. 직접 채취해서 만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직접 탐사니까 시추, 직접 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추에 해당되고, 자, 마금에서 포획되어 올라온 지하 물질. 자, 마금에서 포획되어 올라온 지하 물질은 이거 멘틀 포획감 분석이죠. 그래서 포획감 분석에 해당되네요. 둘 다 직접 탐사고, 직접 탐사고, 지진파는요 간접 탐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제 볼게요. A는 시추이다. 맞죠? B를 이용해, 포획을 이용해서 멘틀의 구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멘틀 포획합이잖아요. 맞는 선지죠? 기억으로 지구 내부 불온 성면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지진파 속도 분석을 통해서 모호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모두 알아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네, 이것도 지구의 층상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의 온도 곡선과 구성 물질의 용융 온도 곡선을 밀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지구 내부의 서로 다른 층의 경계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멘틀 각 구룡성면의 깊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면 깊이는 대략 한 30km 정도가 되고요. 이 구텐베르크 면의 깊이는요, 멘틀과 웨익이 경계를 구분하는 깊이죠. 2,9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레만면이죠. 외과 내역을 구분하는 깊이는요 51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는 무슨 면이에요? 가는 구텐베르크 불연소면이고 나는 레만 불연소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와 나 사이의 이 영역은요 외핵이 위치한 영역이고요, 이 영역은 멘틀이 위치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까지 한번 가볼까요? 기억 니은 분석까지. 멘틀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멘틀의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으면 녹아요. 안 되죠. 그래서 용융 온도보다 낮아야 돼요. 웨액은요, 온도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요, 용융 온도보다는 높아야지 용융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는 기역보다 니은이 온도가 높고 여기는요 니은보다 기역이 온도가 높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은 각각 뭐임을 알 수 있어요? 기역이 온도고 니은이 용융 온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역은 지구 내부의 온도 곡선이다. 기역 온도 맞습니다. 맞는 선지. 경계면에서의 밀도 변화는 나가 가보다 크다. 경계면에서의 밀도 변화, 이거 보면 되겠네요. 밀도 변화는 자, 가에서는 이 정도, 나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나가 가보다 큰 거 아니죠. 네, 구텐베르크 면에서 큽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밀도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외액에서는 기역의 온도가 니은의 온도보다 낮다. 자, 이것도 눈이 있는지 알아보는 선지입니다. 자, 이게 니은이에요. 이게 기역이에요. 자, 니은이 기역보다 온도가 높죠? 기역의 온도가 니은 온도보다 낮다? 이것도 외핵을 설명했네요. 외핵. 자, 내 얘기 아니네요. 외핵이네요. 자, 외핵에서는 기역의 온도가 니은의 온도보다 낮다? 이거 아니죠? 자, 1번이네요. 1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가볼게요. 자, 1번 이거는요, 태양의 형성 과정이네요. 태양계의 형성 소재에 해당됩니다. 자, 태양계 형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로 진행돼요? 응축, 집적, 분화, 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축 단계고, 수축한다니까.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원시 행성. 자,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이 원시 행성 형성된 단계가 이제 집적이고, 그리고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으로 분리되는 단계가 분화라고 할 수 있죠. 성분이 다른 두 행성이 분화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자, 선지 볼게요. AB 과정. 자, AB 과정에서 물질들이 태양계 성운의 중심으로 모였다. 맞나요? 응축했잖아요. 수축하면서 응축했어요. 그래서 중심으로 모인 거 맞습니다. 자, BC 과정에서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낮아졌다. 이건 맞나요? BC 과정에서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 여러분,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일단 떨어지는 거죠. 중심부로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감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야죠. 낮아졌다는 아닙니다. D에서 원시 행성의 공존방향 같다. 자, 이거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죠. 태양계 성운 이 원반의 회성 방향이 일정한데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행성들의 공존 방향도 서로 동일합니다. 이거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예요.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뒤에서 원시 행성의 공존만 같다 맞는 선지입니다. 답 기억 틱은 3번 처리해주면 되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지구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림은 지구의 형성 과정 중 일부를 표는 각 과정에서 지구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이는 각각 멘틀과 핵의 분리와 마그마, 바다 형성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마그마 바다가 먼저 형성되었죠. 마그마 바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그마 바다 안에서 무거운 철과 니켈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떠올라서 멘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의 분리는 B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은 마그마 바다 형성이다. 맞네요. 중심부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마그마 형성 때에는 무거운 니켈, 철, 그리고 가벼운 규산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A에서는 좀 균일하고요. B에서는요. 중심부의 밀도가 멘틀과 핵이 분리될 때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성분이 핵으로 가라앉으면서 중심부로 가라앉으면서 핵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의 밀도가 큽니다. 그러면 중심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귿에서는 C가 A보다 크다. 자, 반지름. 자, 반지름은 C가 A보다 크다. 자, 미행성체의 충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일단은 미행성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은 A에서 C 과정을 할수록 지구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지름은요 C가 A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어느 해령 부근의 단면을 나는 이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지각 연료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지각 연료량,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 소재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자, 지각 연료량이 나오면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하러 했죠. 첫 번째, 지각 연료량 공식 Q는 열 전도율 곱하기 깊이 변화분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지온 구배율. 자, 그리고 지각 연료량은 연령에 반비례하더라. 해양 지각 연령에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지각 변동이 많을수록 연료량이 높더라.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연령이 많아지고 연료량은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지각 연료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가볼게요. 가에서 해령은 멘틀대로 하강부 위치한다. 맞나요? 해령이잖아요. 멘틀대로의 상승부죠. 기억은 아니고요. 나에서 지각 연료량의 평균 변화율은 해령으로부터 0에서 200km 구간이 200에서 400km 구간보다 크다. 이거는 자료 해석이네요. 눈이 달렸는지 알아보는 선지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 0에서 200 크게 변하네요. 200에서 400은요 작게 변하죠. 0에서 200이 더 크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이 지역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대체로 지각 요령량은 많아진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 했죠?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 요령량 줄어듭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가봅시다. 4번은 얘도 지구의 형성 내용입니다. 특히 기권의 형성이에요. 그림 가나다는 각각 지구 대기 중에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의 분화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처럼 이렇게 기체 분압이 대체로 일정한 이 기체는요 질소죠. 질소가 좀 안정해서 분압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요 원시 해양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산탄소는 원시 해양이 용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다 없다가 갑자기 생겼죠. 뭐예요 이거? 그쵸. 원시 광합성 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산소입니다. 선지 볼게요. 가는 이산탄소의 분압 변화이다. 아니죠, 질소죠. 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체 분압의 변화율은 나가 다보다 작다. 기체 분화의 변화율은 자 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만큼 변하고 다는요 거의 안 변하네요. 나가 다보다 크네요. 다의 기체에 의해 대기의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자, 다의 기체에 의해서 산소잖아요. 산소에 의해서 고등대 실루리아계의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답 2번이 되겠죠. 자, 거의 다해 가네요. 자, 5페이지.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어느 지진에 대한 관측소 ABC에서의 피파 도착 시간과 PSC를 나는 ABC 중 어느 한 관측소의 관측 기록을 나타낸 것이며 에스파의 속도는 3km/s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진파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자를 통해서 PSC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PS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칸은 1초인가요? 네, 1초네요. 그러면 PSC는요 3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었을 때 피파 도착 시간이 이 정도일 때 PSC가 0초예요. PSC가 0초라고 하는 것은 진원거리가 0이라는 것이고 이때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진 발생 시각입니다. 자, 내용 가볼게요. 진원거리는 A가 C보다 멀다. 여러분, 진원거리는 PSC에다가 이 값을 P파 속도, S파 속도의 관계는 이 값을 곱한 거죠. 그래서 진원거리가 멀수록 PSC는 깁니다. 그래서 PSC가 A가 C보다 짧기 때문에 진원거리는 A가 C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억은 틀린 선지. 나는 C에서의 관측 기록이다. 이거는 PSC 보면 돼요. PSC가 3초잖아요. 3초. C는요 PSC가 3초예요. 그러면 나는 C에서의 관측 기록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P파의 속도는 6km/s이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선 S파 속도가 3km라고 나와 있네요. S파 속도가 3km이고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요. 자, 여기서 피파가 도착한 시각이 37초예요. 그러니까 지진 발생으로부터 걸린 시간이 1초예요. 1초. 1초 만에 피파가 A에 도착합니다. 그때 PSC가 1초라는 것은요. 피파가 1초 걸렸죠? 그러면 PSC가 1초가 되려면 S파는요? PSC는 S파의 도착 시각 빼기 P파의 도착 시각이잖아요. S파가 2초 걸려야지 되겠죠. B도 볼까요? B는요? P파가 2초 걸렸어요. 그럼 S파는 몇 초가 되어야지 PSC가 2초가 돼요? 4초가 되어야죠.
C는요? 몇 초 걸렸어요? 3초 걸렸죠? P파가 도착하는데 C까지 도착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S파는 몇 초 걸려야지 PSC가 3초가 될까요? 6초가 돼야겠죠. 보면 어때요? 다 2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2배 정도, 2배 더 느리게, 시간이 2배 더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2배가 더 느리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S파의 속도가 3km이기 때문에 P파의 속도는 S파보다 2배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파의 속도는 6km/s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이것도 지진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림 가완화는 어느 지진에 대해 각각 관측소 A와 B에서의 진원거리를 이용하여 그림 원의 모습을 표는 A와 B에서 측정된 PS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PSC가 A에서는 2초, B에서는 3초라고 하는 말은 PSC는 진원거리에 비례하죠. 그러면 진원거리가 A의 진원거리는 2D, B의 진원거리를 3D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을 한번 그려봅시다.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여 그린 원이잖아요. 그러면 A의 진원거리 2D잖아요. 이만큼이 2D, B의 진원거리 3D죠. 이만큼이 3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볼까요? 이거 자, 좀 전에 했죠. 여기서 했죠.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P'을 자릅니다. 여기를 단면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단면을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진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건 반원이기 때문에 이 O와 진원과 진동 사이의 이 거리는요, 이 반원의 반지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이게 뭐예요? 깊이에요, 깊이. 진원은 깊이. 자, 여러분, 어느 지진이라고 했죠? 같은 지진이요, 같은 지진. 같은 지진은요, 진원 깊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원 깊이잖아요. 얘와 얘가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원의 깊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PP'과 QQ'도 서로 길이가 같겠죠. 이해가죠? 자, 니은 O'B O'B의 길이분의 OA 길이는 1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피타고라스 한번 쳐볼까요? 이 깊이 똑같으니까 h라고 해봅시다. 얘도 h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OA는요, 루트 4d 제곱 빼기 h 제곱이네요. O'B는요, 루트 9d 제곱 마이너스 h 제곱이네요. 누가 더 커요? 이 값은 똑같고 9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O'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크고 얘는 작아요. 그러면 이 값은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P파는 B보다 A에 먼저 도착하였다. 자, 여러분, 진원거리가 멀수록 더 늦게 도착합니다. 진원거리는 B에서 더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B보다 A에 먼저 P파가 도착해야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였네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7번 이거는 지진파에서 지구의 층상구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림가는 어느 지진의 진앙과 관측소 ABC의 위치를 나는 ABC에서 측정된 지진기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각도 잘 파악하라고 했죠. 각도 3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어떤 거요?
그렇죠. 103도, 110도, 143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사이가 피파 암형대라고 했죠. 피파 암형대. 피파 암형대. 그리고 이 부분이 피파, 약한 피파가 도달하는 부분. 이걸 통해서 자, 내핵 알 수 있고 내핵. 피파 암형대 통해서 피파 암형대, 그리고 에스파 암형대도 여기에 포함되죠. 에스파는 103도에서 180도예요. 180도. 이만큼이 에스파 암형대예요. 하여튼 이 암형대를 통해서 외핵 알 수 있습니다. 외핵. 자, 이거 정리해 두고요. 내용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거리는 A가 C보다 가깝다. 자, 보면은 A에서는 P파, S파가 모두 도착해요. B에서는 도착하지 않고요. C에서는 P파만 도착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진항에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 잘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암형대예요. 여기가 피파 암형대.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S파는 도달하지 못하죠. 외핵 때문에 S파 암형대가 되겠습니다. 암형대는 진입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A에서는 P파, S파가 모두 도달하는 거고, B에서는 암형대 위치니까 도달하지 않는 거고, C에서는 S파 암형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P파만 도달하는 거죠. 자, 기억선지. 지난 거리는 A가 C보다 가깝다. A가 C보다 지난 거리가, 그렇죠, A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A가 C보다 가깝네요. 맞는 선지. B는 S파 암형대에 위치한다. B는요, P파, S파 모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P파 암형대 그리고 S파 암형대 모두에 포함됩니다. 얘는 맞는 선지. C에서 관측되는 지진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 자, C에서 관측되는 지진파는 이거죠. C에서 관측되는 지진파는 P파입니다. P파. P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선지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 지구의 층상 구조 내용입니다. 그림은 기폐에 따른 지구 내부의 온도 곡선과 구성 물질의 용융 온도 곡선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깊이 다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2900km. 왜냐? 외과 멘틀의 경계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요, 깊이 5100km가 되겠죠. 외과 내기 경계입니다. 그리고 A에서는 멘틀이 위치하게 되고요. B는 외액을 포함한 영역이죠. 자, 그리고 멘틀에서는 멘틀의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는 낮아야 돼요. 근데 얘는요, 기역이 니은보다 낮죠. 그러면 온도가 기역, 용융 온도가 니은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자료에서 여기까지 하고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구성물질의 용융 온도 곡선이다. 기역은 용융 온도 곡선 아니죠. 온도 곡선이죠. A 구간에서 기폐에 따른 평균 온도 변화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A 구간에서 평균 온도 변화량. 자, 니은은 이 정도, 기역은 이 정도네요. 누가 더 가팔라요? 누가 더 가팔라요? 니은이 더 안 가파르죠. 기역이 가파르죠.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크네요. 틀린 선지. B 구간을 구성하는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B 구간 외핵이잖아요. 그러면 외핵은 액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마 1
지구의 탄생과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문항들을 풀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테마 2, 지구의 역장 다운에서 어떤 소재들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문항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